최근 K 방산 수출 소식이 정말 연일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이 바로 그 심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KF-21 전투기의 눈, 그리고 천궁 II 유도탄의 두뇌에 들어가는 질화갈륨, 겐이라는 차세대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도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에 시달려 왔다는 겁니다. 과연 이 회사는 고정비의 덫을 딛고 K방산 수출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변곡점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의 핵심 기술 겐 RF 반도체가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실리콘 반도체랑은 아예 급이 다른 훨씬 높은 전압과 출력을 견디는 그런 특수 반도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 카바이드, SiC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오지통신이나 레이더 같이 아주 높은 초고주파를 다루는 영역, 여기의 왕이 바로 질화갈륨 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진짜 정체성은요, 단순히 겐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공정을 직접 다 해내는 IDM, 즉 종합반도체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IDM이라면 설계부터 웨이퍼 생산, 패키징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도 파운드리를 분리하려는 마당에 이 비교적 작은 회사가 모든 공정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경쟁사인 RFHIC는요, 약간 세계적인 디자이너 같아요. 디자이너요? 네. 멋진 옷을 설계해서 대만의 TSMC 같은 최고급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거죠. 반면에 이 회사는 자신만의 공방을 가진 비스포크 양복점, 그러니까 맞춤 정장집인 셈입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LIG 넥스원 같은 고객이 와서 소매는 조금 짧게, 허리는 좀 더 날씬하게 특정 주파수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바로바로 원단부터 재단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거군요. 경쟁사는 기성복을 사와서 수선해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그 빠른 맞춤화, 패스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거의 생명이에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한 미세한 주파수 조정이라든가 유도탄 탐색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출력 변경 같은 요구사항이 정말 쉴 새 없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 GAN 칩은 유사시에 수입이 막힐 수 있는 전략 물자인데 모든 생산 과정을 국내에 보이도록 있다는 것.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싼 맞춤 정장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K방산의 가장 핵심적인 눈과 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 만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SA 레이더가 대표적이죠. ASA 레이더, 그걸 전투기의 눈이라고들 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왜 여기에 꼭 이 GAN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기존 레이더가 손전등처럼 한 번에 한 방향만 비출 수 있었다면요. ASA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해서 마치 파리 눈처럼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교란까지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쓰면 너무 크고 무거워지는데 바로 이 겐 반도체가 들어가야만 작고 가벼우면서도 훨씬 강력한 전파를 쏴서 적을 먼저 보고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이 레이더 하나에 들어가는 그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바로 이 회사가 공급합니다. 와, 그럼 LIG 넥스원에 납품하는 천궁2 유도무기 쪽은 어떻습니까? 최근 사우디, UAE 수출로 가장 뜨거운 아이템인데요. 천궁2의 두뇌의 격인 탐색기, 시커에 들어가는 전력 증폭기를 납품합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때 스스로 전파를 쏘고 그 반사파를 분석해서 쫓아가게 만드는 핵심 부품이죠. 또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 포 요격체, 레메데도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듣고 보니 매출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나오지만 사실상 K방산 수출 실적하고 그대로 연동되는 일종의 간접 수출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한번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지보수 기간을 포함해서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이 이어지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한번 고객이 되면 빠져나가기가 아주 힘든 구조군요. 그렇죠. 방산이란 확실한 캐시카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요?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것도 있습니까? 특히 화웨이 제재의 반사 이익을 노려서 인도 오지 기지국 시장을 공략 중이고요. 둘째는 최근 전쟁의 양상을 바꾼 드론, 이걸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입니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방해, 즉 제밍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고출력 간소자가 필수적이라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탑재체나 지상국 통신 부품 같은 우주항공 분야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림은 정말 멋진데요. 국내 유일 IDM, K방산 핵심 부품. 그런데 늘 그렇듯이 문제는 돈이겠죠.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왜 2025년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장부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2025년은 당초에 흑자 전환을 목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추정치를 보면 매출 한 300억에서 350억 원, 영업 적자는 50억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아까 그 비스포크 양복점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건가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바로 IDM 특유의 높은 고정비 부담입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공장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같은 비용은 매달 수십억씩 나가는데 이걸 상쇄할 손익분기점 매출이 약 400억 원이거든요. 400억. 네,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뤘던 방산 외에 인도 오지 프로젝트 같은 민수나 수출 건이 계약 지연으로 다음 해로 넘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급성 자산이 70%나 급감했던데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 신호 아닌가요? 회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네. 그 숫자만 보면 놀라실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7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를 시장에서 사들여서 상환, 즉 빚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줄어서 재무구조가 깨끗해진 건 긍정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점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든 점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시장은 2025년의 부진보다 2026년의 반전을 훨씬 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네, 2026년은 매출 500억에서 600억 원, 영업이익은 30억에서 70억 원으로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데 그 근거는 꽤 명확합니다. 첫째, 25년에 지연됐던 방산 수출 물량과 신규 오지 프로젝트가 26년으로 2월 돼서 반영이 되고요. 둘째, 천궁2 같은 K방산 수출품의 양산 스케줄을 보면 부품 공급이 26년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방산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인 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정비 부담을 넘어서는 순간이 드디어 온다는 건데 이때 나타나는 특별한 효과가 있겠죠.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아요. 댐이요? 네. 고정비라는 댐 높이까지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물이 고이기만 할 뿐 이익이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댐을 넘어서는 순간, 즉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늘어나는 매출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2020년이 바로 그 댐이 넘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누구와 비교를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의 위치를 좀 명확히 짚어주시죠. 글로벌 1위인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기술 원조격인 미국의 울프스피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비교 대상은 국내의 RFI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모델이 정반대라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맞춤 정장집 웨이비스와 글로벌 디자이너 RFIC 두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웨이비스는 적자 상태라 PER 같은 수익성 지표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BR은 3배에서 5배로 높은 편이죠. 만약 2026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비교 대상인 RFIC가 보통 적용받는 PER 20배에서 30배가 목표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기술 원조라는 미국의 울프스피드는 PBR이 1배 수준으로 오히려 낮게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바로 그게 IDM 모델의 리스크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울프스피드는 전 세계 SiC, 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 리더지만 대규모 공장 증설 비용과 아직 안정되지 않은 수율 문제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지 못하면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과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에 투자한다면 무엇을 보고 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짚어주시죠. 첫째, K방산 수출에 따른 독점적 부품 공급, 즉 확정된 낙수 효과입니다. 이미 계약된 무기가 수출되는 거니까 미래 매출 예측이 비교적 명확하죠. 둘째, 국내 유일 IDM이라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기술적 안보적 해자가 아주 강력합니다. 셋째, 2020년 턴어라운드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 댐이 넘치는 순간에 이익 폭증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을 넘어서 우주, 안티드론, 육지 통신으로 뻗어나가는 성장 확장성입니다. 오케이, 그게 이 회사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군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꿈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5가지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고정비의 덫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꺾이면 적자폭이 급격히 커지는 양날의 검이죠. 둘째, 하나와 LIG, 이 두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극심한 매출 편중, 두 회사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합물 반도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율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원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남은 2가지의 리스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가 아마 현재로선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는데 바로 오버행, 즉 잠재적 매도 물량입니다. 25년 10월에 335억 원 규모의 신주인 수권부 사채 BW를 발행했습니다. 335억 원이요? 잠깐만요. 그 BW에 딸린 신주 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되는 물량인가요? 약 385만 주, 현재 총 주식수의 31%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행사 가격은 8,690원이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죠. 31%요? 와, 그건 거의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수준의 물량인데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저 BW 물량이 전부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걸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주식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천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 잠재적 매물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의 최대 관건입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당연하게도 해외 시장에서는 스미토모, 울프스피드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가격, 기술, 규모의 경쟁을 정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K방산이라는 아주 튼튼한 뒷배를 가진 독점적 기업이 마침내 그 기술을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군요. 맞습니다. 2026년은 매달 수십억씩 빠져나가던 그 고정비의 늪을 건너서 폭발적인 수익의 언덕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말 그대로 결전의 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점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회사는 현재 주력인 질화갈륨 온 실리콘 카바이드를 넘어서 방열 성능의 월등히 뛰어난 질화갈륨 온 다이아몬드라는 꿈의 기술을 국책과제로 개발 중입니다. 만약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성능 개선이 아니라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완전히 벌려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방산의 실적은 이 기업이 글로벌 소재 기술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그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